간만에 제가 이렇게 셀프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JDM 차량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만약에 제가 JDM을 한국에서 어떤 걸 구매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사실 구매가 사실 가격이 너무 다 올라서 어떤 차량을 사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나 다 올라버렸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량이 해외 가격에 비례해서 한국도 영향력을 받는 거라서 실제로 해외에서 가격이 얼마 오르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마치 너도 차값이 올랐으니 나도 차값을 올려야겠어 하면서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차값을 올리는 행위들도 사실 자주 보입니다. 제가 가진 차량 중에 지금 하나 중에 아시겠지만 GS300 이제 정기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를 한 GS300은 이제 2J가 들어간 엔진이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구입가는 약 400만원 정도 선으로 구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요즘에 보니까 막 100만원대 후반부터 해서 400만원대, 500만원대 역시나 500만원 안짝으로 많은 판매율이 있더라고요. 몇 년 전과 지금과 계산을 해봐도 사실 차량 가격이 더 올랐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상태죠. 제가 우연찮게 카페를 보다가 이제 일본판인 웬들 버전인 아리스토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글을 봤었는데 금액이 3,700만 원인가? 약 3,800만 원 정도의 금액이었어요. 일본에서 일단 아리스토는 예전에는 1,000만 원 언더의 가격이었고 지금은 가격이 올라서 1,000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밖에 하지 않습니다. 되게 많이 팔린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아직 가격이 그렇게 막 수프라같이 엄청나게 상승률이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우엔들보다 좌엔들이 편하기 때문에 좌엔들인 GS를 100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500만원에서 구입을 한 후에 후기형 엔진인 2J 터보형 엔진을 수압을 하는 작업까지 비용을 계산을 하더라도 아리스토 3,700만원, 3,800만원 보다는 무조건 쌀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1,200만원짜리가 우리나라에서 3,700, 3,800만원에 팔릴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시세가 오른다고 해서 자기 차량도 이렇게 비싸게 팔려고 하는 그런 심보가 가끔 보이긴 보이는데 그렇진 않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모든 시세는 결국 해외 기반에 따른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어떤 거냐면 국내 예전에 수프라 가격이 되게 이제 저가로 나올 때가 많았어요. SZ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언더, RZ 경우에도 1,000만원 중반대, 혹은 심하면 거의 초반대까지, 물론 상태가 되게 안 좋은 것들에 대한 가격이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미국에서 차량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이제 차량을 다 외국으로 가져가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만큼 수량이 지금 어떻게 보면 수요 공급 자체가 아예 전혀 맞지는 않아요.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차량 자체는 이제 해외로 나가버리거나 폐차를 해버리거나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전혀 지금 수요하고 공급이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JDM을 과연 무엇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유튜브에서 보는 차량들이나 아니면 좀 더 멋있는 차량들 스카이라이라든가 수프라 그리고 RX7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하기에는 이제 차량 가격이 너무 높은 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죠. 나는 JDM의 어떤 특정 차량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2JG 같은 이런 엔진을 좋아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절대적으로 지금 사도 후회하지 않을 차량은 GS300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가격에서 더 뒤로 더 싸지면 실질적으로 폐차장으로 가지 이게 사람과 사람의 거래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번호판이 이제 폐지가 된 상태로 폐차장으로 가는 순간 이제 구할 수 있는 차량이 점점 적어지겠죠. 저도 GS300을 사실 튜닝을 한 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튜닝에 관련된 이 법
법적인 부분이 제 생각에는 엔진 수압에 대한 관련 부분이 좀 제약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GS300을 구매를 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뭐 구조 변경이 이제 동일 회사에서 나오는 엔진 아니면 이제 수압 자체가 되지 않는 법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순정으로 이제 엔진 형식으로 2JG라고 적혀 있는 국내에서 정식 판매된 GS300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2J를 뭐 터보 엔진을 수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NA에 터보를 올린다든지 하는 작업을 할 때 법적인 부분에서 되게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제 생각에는 지금 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GS300의 생김새나 이런 걸 보고 이제 또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GS300은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이런 차가 될 수도 있고 저런 차가 될 수도 있는 차이기 때문에 일단 국내에서 사실 되게 멋있게 해놓은 차가 없다라고 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인스타로 해서 GS300이랑 아니면 뭐 GS 킹즈 뭐 이런 태그로 이제 들어가 보면 상당히 이제 돈을 많이 발라놔서 멋있는 차량을 만들어 놓은 차량들도 볼 수 있습니다. GS는 일단 좀 무거운 차량의 또 세단이다 보니까 그런 경쾌한 움직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차량 무게가 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 IS300 같은 경우가 있는데, 렉서스 IS300도 이제 직수입 차량이죠. 근데 국내에서 정식 판매한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구하기가 좀 힘든 점과 이미 어느 정도 시세가 좀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뭐 IS200을 구매를 한 다음에, IS200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정식 판매한 차량인데 좌핸들인 버전이기 때문에 엔진 수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아무래도 뭐 2J를 수압을 한다거나 가능성은 있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솔직히 시도도 못하고 그냥 중간에 프로젝트 자체가 포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GS300을 지금이 적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해외 유명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GS300을 되게 많이 튜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헤드라이트 커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가 단종된 지 꽤나 오래됐는데 지금 다시 이제서야 부품을 생산해서 헤드라이트 커버 같은 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수요 자체가 뭐 따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급할 수 있는 어떤 부품처가 생기는 거죠. 해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왜냐면은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가격이 뭐 5,000불? 5,000불 이하로 구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한 차량이고, 이제 다만 2J를 튜닝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은 적지 않은 비용이겠지만, 아무래도 저렴한 그 2J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엔진에서 튜닝을 하면 무궁무진하게 출력을 만들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엔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차량을 지금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엔진 형식으로 순정으로 2JG가 찍혀있는 차량은 GS300밖에 없다 보니까 그것만 해도 사실 500만원 이하라고 하면 이 차량을 구매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3000cc라고 해봐야 사실 세금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은 노후 차량 50%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또 적은 유지비로 유지를 할 수 있고, 데일리로 타고 다녀도 뭐 지금 원래 순정 그대로 타고 다니면 되게 멋있는 차량은 아니겠지만 하나하나씩 이렇게 제 의견과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과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이런 사진들과 자료를 보다 보면 저 차량이 되게 멋있어 하면서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자기 스타일 토대로 차량을 만들어가는 재미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사실 저라면 GS300을 만약에 튜닝을 하라고 했었으면 바디 자체는 사실 잘 안 건드렸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저는 뭐 FRP부터 해서 뭐 앞에 프론트 휀다, 오버 휀다에 뭐 전부 다 트렁크까지도 FRP가 지금 다 되어 있는 버전인데, 그때는 너무 진짜 내가 VIP라는 걸 약간 만들면 어떤 형태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지금 다시 한 번 더 인생 2회차로 돌아가서 다시 GS300을 순정을 받아서 튜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순정 바디를 그대로 가는 느낌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앞에 범버에 잔잔한 립 스포일러라든가 아니면은 앞에 순정 범버만 약간 내가 원하는 디자인 정도로만
교체를 하고 생각보다 바디 정도는 건드리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은 차량들이 생각보다 되게 멋있는 차량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저보다 일단은 비용적인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튜닝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밖에 없죠. GS300을 제가 지금 타보면서 딱 느낀 거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정 바디 기준으로 그렇게 튜닝을 하고, 그리고 뭐 휠하고 브레이크 서스는 기본적으로 원래 돼야 되겠죠. 너무 이렇게 차량 자체가 좀 크고 VIP다 보니까 그런 VIP들이 이제 쓰는 그런 뭐 약간 떡판들의 그런 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웨즈의 뭐 그런 스포츠성을 가지지 않고 VIP 스타일인 크롬 휠을 끼우게 되면 차량이 진짜 약간 멧돼지 같은 느낌이 들면서 생각보다 멋지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레이즈의 T37이라던가 뭐 인스타그램을 보면 그 유명한 애 중에 하나가 워크의 뭐 시알카이 같은 거를 착용을 해놨을 때 차량이 되게 스포티하고 멋있는 차량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해서 브레이크도 뭐 진짜 싸게 갈 거라고 하면 수프라의 프론트 포피가 바로 브라켓 없이 장착이 되거든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장착을 해도 되고 적은 비용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향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뭐 CTS-V의 뭐 그런 OEM 브렘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도 상당히 저렴하게 뭐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래도 비용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스프라에 오히려 포피를 사용해서 17인치 디스크 같은 걸 이용해서 강력한 브레이크 성능을 낸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